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 풀이 마지막 강의 14번째 강의인 비용 보측입니다. 자, 여기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시범도시, 그다음에 청문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서 다룹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목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 우리 기억할 수 있겠죠?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행정청 시행자도 있었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걸 시행하는 경우에 자,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법에 행정청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 행정청 시행자가 사업 비용 부담하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 사업 같은 걸 하더라도 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2번. 자,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자한테,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수익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런 비용 부담을 못 시킵니다. 자, 결론. 행정청 시행자만 이렇게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 행정청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나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도 비용 부담시킬 수 없답니다. 자, 주어가 행정청인 시행자면 비용 부담시킬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는 자, 이익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비용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걸 시행할 때는 자,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행정청 아닌 자가 시설사업 할 때는 그 비용의 일부만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 융자하고 자, 이 행정청인 시행자로 이 주어가 바뀌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행정청 시행자일 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융자할 수 있고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시설 사업할 때는 비용의 일부만 보조 융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시행자일 때는 시설 사업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고 3번 질문처럼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시설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비용의 일부만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자,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거기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이런 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 건물에 대해서 29가지 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포함됩니다. 우리 건축법에 나오는 29가지 건물 모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자, 건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신축, 증축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신축, 증축. 자, 개축이나 대손 같은 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자,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자, 타인 토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 건축 행위를 하는 토지 임차인한테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납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 행위자가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인이 아니라 토지 임차인인 건축 행위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우리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우리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해설한 걸 봐두시고요. 자, 2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 자, 이 문제는 시범도시, 행정심판, 청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규정인 내용으로 틀린 걸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하고 2번 질문이 시범도시 문제인데 시범도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국토부 장관한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자, 이게 시범도시라는 게 뭐 교육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지원 같은 걸 하는 게 시범도시인데요. 자, 시범도시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이 없더라도 집권으로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범도시 지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정할 수도 있고, 이런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는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정할 때는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자, 여러 도시의 장들한테 뭐 관광의 도시 같은 것들을 공모하겠다 이렇게 공모할 수 있고, 자, 시장 운수 같은 완청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 시범도시를 요청을 받아서 할 때는 자, 공모하는 게 아니라 시범도시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할 때는 공모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운수 같은 관청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요약집에 59페이지 보시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관련 제 요약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 학원 요약집에 보시면 시범도시 파트를 찾아보시면 시범도시는 요청을 받아서 정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3번. 자,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은 일종의 이의제기하는 거죠. 자, 우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자, 우리 행정청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자, 이런 행정청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주어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이의제기하는 거고, 상급관청에다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그 행정청 아닌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4번 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 인가 같은 걸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청문이라는 게 사전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자,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는 3개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4개였었는데 하나가 이제 중개사법으로 이사를 갔죠. 이걸 외우실 때는 계도, 실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계도, 실토. 자, 청문회 나가면 계도, 실토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계도, 실토.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입니다. 다시 한번 계도, 실토. 이 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취소인데 그거는 중개사법으로 이사 갔으니까 공법에서 중개사법으로 이사 간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결국에는 계도, 실토에서 토를 빼고,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그 실시계획 인가 취소 같은 거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그 인가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의견 진술 기회 같은 것들을 줘야 됩니다. 자, 5번. 자,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 규정이니까 따로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는 부합하는 건 맞는데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한테는 없으니까 자,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친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또 앞에 문제에서는 시범도시를 요청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직접 정할 수도 있고 직접 정할 때는 공모 절차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관련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우리 청문 절차를 가지고 한 문제를 냈네요. 그러니까 청문 대상이 되는 거는 계도실토에서 토자 빼고 계도실. 자, 여기 보시면 기업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그 다음에 도가 도시 기본계획 승인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우리 비행정청 시행자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취소니까 실.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요게 청문 대상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 똑같은 문제가 이제 다시 또 31회 때 나왔었죠. 앞에 문제는 20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31회 때 최근 문제로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배도실에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맞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 맞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런 거 할 때는 청문 절차 거치는 건 아닙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걸 취소할 때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취소할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같은 거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하는 거지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니까 기업과 디귿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 문제 풀어보셨고 이제 국토계획법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시험일까지 건강 주의하시고 합격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법이 바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주택, 이렇게 농지법까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계획법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